안녕하세요. 퇴근은 몰빵입니다. 오늘은 광무라는 회사가 최근에 시장에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서 저는 아시다시피 또 2차 전지 섹터를 주로 커버를 하고 또 이쪽 섹터에 관심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광무 관련해서 한번 사업 전망과 앞으로의 성장 스토리가 어떨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광무의 주요 주주 현황표를 한번 보시면 아틀라스 8000이라는 곳에서 12% 정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최대 주주인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틀라스 8000이라는 회사는 전액을 만드는 엔캠의 오정강 대표가 최대 주주로 올라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광무는 엔캠의 대표가 개인 소유한 기업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광무는 계속해서 적자를 보이고 있었던 기업이라서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22년 말 기준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최근까지도 상장 적격성 심사 문제로 인해서 거래 정지에 들어가 있었는데 최근에 풀리면서 2차 전지 관련주로 부각을 받았고 급격한 시장의 관심을 현재 받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무는 작년 2022년 4월에 전액 첨가제 제조회사인 MI팜 제천이라는 회사를 100억 원을 주고 인수를 하면서 흡수합병을 했고, 그전에는 2차 전지 소재와 전혀 무관한 회사였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재미있는 부분인데, MI팜 제천은 예전에 오정강 엔캠 대표가 2020년까지 보유하고 있었던 회사이고, 첨가물 제조업체입니다. 보시다시피 MI팜 제천을 인수한 뒤에 흡수합병을 시켜버렸고 그 결과 과거의 사업보고서상에 광무의 사업의 내용에는 없었던 2차 전지 소재 사업 부문이 추가가 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광무의 신규 사업을 이해를 하려면 먼저 엔캠의 전액 사업을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액은 아시다시피 2차 전지에 꼭 필요한 소재이고 여러 가지 유기 용매에다가 리튬이엄을 용해한 이온 전도체로서 화학적으로 안정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양산에 필요한 물질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현재까지는 용매, 전해질염, 첨가제를 섞어서 전액을 만들고 있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다음으로 중요한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도 이 전해액 시장은 상당히 앞으로 전기차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구조적으로 동반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 LFP 배터리의 경우에는 NCM 3원계 배터리 대비해서 더 많은 양의 전해액이 필요하다는 이슈가 있어서 여러 OEM 업체들과 완성차 업체들이 LFP 배터리 도입을 함에 따라서 전해액 시장의 성장에 가속도가 붙은 것이 이번 영상의 핵심 포인트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통상 배터리 1기가와트당 1000톤의 전액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NCM 3원계 배터리에서는 그보다 조금 적은 수준인 800에서 900톤 정도가 필요하고 LFP 배터리에서는 1300톤 정도가 사용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마다 견해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NCM 하이니켈 양극재에서는 600톤 수준밖에 안 쓰인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LFP 배터리 채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앞으로 더 많은 전해액이 필요로 하게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전해액 시장은 그런데 중국 업체들이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시장으로서 주요 업체들을 한번 보시면 틴치, 캡캠, RTXC라는 업체가 모두 중국 업체이고 생산 캐파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4위에 해당하는 업체가 바로 한국의 엔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미국의 IRA 법안으로 중국 업체들의 미국향 수출이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엔캠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IRA 크레딧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중국 업체는 엔캠과 마진 측면에서 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IRA 법안 시행 이후로 중국 업체의 미국에서 신규 공장 건설 자체가 부정적인 시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해액의 특성상 신선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장거리 운반이 불가능합니다. 즉, 미국향 완성차 업체로 들어갈 물량은 미국에서 양산되는 전해액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해액 신선도는 최대 6개월이라고 알려져 있고, 안정성 문제나 배터리 효율성 문제 때문에 최대한 양산된 시점으로부터 빠른 시일 내로 고객사로 전달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고객사의 공장 인근에 공장을 짓는 것이 전해액 시장에서의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엔캠의 공장들은 국내며 해외며 모두 주요 고객사의 공장 부지 인근에 위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LG 폴란드 공장은 심지어 LG 클러스터 내에 엔캠의 부지가 입주가 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는군요. 그만큼 고객사와의 관계가 중요하고, 고객사인 셀메이커들의 입장에서도 앞으로 미국 내에서 퀄리티가 좋은 전해액을 공급받아야만 효율성이 높은 배터리를 양산할 수 있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앞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과 같은 글로벌 캐파가 공격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고객사들이 북미의 공장을 착공할 때에는 엔캠에게 어느 정도 물량을 가계약을 하는 형태로 해서든 인근의 공장을 짓도록 파트너십을 맺고 진출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엔캠이 하는 전해액 사업도 전기 자동차, 즉 EV 수요가 가장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서 얼마나 크게 전해액 수요에 대응할 여력이 되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 차트는 엔캠의 글로벌 캐파를 보여주는 차트인데, 현재 7만 톤 수준에서 가파르게 증가해서 23년 34만 톤을 거쳐서 25년이면 100만 톤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배수로 따져보자면 현재 수준에서 14배에 해당하는 캐파를 3년 안에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미 글로벌 탑티어 전액 중국 업체들은 현재 80만에서 100만 톤 수준의 캐파를 확보하고 있고, 수요가 크게 나타나는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고객사들의 수요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니만큼 캐파 확장이 지금보다 더 가파르게 나타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엔캠이 이에 큰 수요를 보면서 미국 내에서는 주요 고객사들에게 전액을 공급할 수 있는 파트너사로 낙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신규 공장을 계속해서 늘려나가야 하는 자본을 바탕으로 캐파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얼마나 초기에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을 잘 하느냐, 파트너사와의 협업으로 고객사 물량 대응이 가능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때문에 엔캠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자금을 들이부어야 하는 이슈가 있고, 최근 3월에도 CB로 2천억을 추가로 조달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 뉴스를 통해서 알려진 바 있습니다. 한투와 노티캐피탈에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는 북미 쪽 캐파 확장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최근처럼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경기 불안 시기에서는 이런 시비로 인해서 자금 조달하는 부분이 부정적인 뉴스로 작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캐파 싸움을 해야 하는 산업 내에서 우위의 입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캐파를 증설하는 작업에 필요한 자금이라는 점, 그리고 이 물량들을 받아가기 위한 금융사들이 작은 곳이 아니고 또 한 군데가 아니라는 점을 봤을 때는 충분히 성장성에 베팅을 할 만하다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엔캠이 점점 캐파를 늘려나가면서 전해액 양산에 필요한 원재료인 리튬이엄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광무는 현재 엔캠의 전해액 주요 원재료 물질인 리튬이엄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직접 양산해서 공급하는 건 아니고요. 엔캠의 파트너사인 중국 JV에서 생산된 전액을 유통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논리로 스토리를 구성을 해보자면, 엔캠의 오정강 대표가 주도하에 광무에게 엔캠의 원재료인 리튬이엄 사업권을 넘겨주면서 엔캠과 같이 가는 구도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실질적인 한몸이라고 봐야겠죠. 지분 관계는 없지만 말이죠. 그렇지 않고서야 엔캠에서 굳이 한 번에 들여오면 될 것을 유통을 광무라는 다른 법인을 통해서 들여오는 것이 명분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엔캠의 입장에서는 캐파 증설에도 사실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야 하는데, 기존에 완공된 공장에서 양산하는 전해액을 만드는 데 필요한 리튬이엄 구매 비용으로 큰 돈이 나가는 것이 재무적으로도 어느 정도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무는 과거에 사무사채 발행을 통해서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업체이고, 사채 만기가 돌아오는 2024년까지 이 현금을 리튬이엄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엔캠의 입장에서는 재무적으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광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사모사채들이 12로 발행이 됐고 현재 전환 청구가 가능한 시점이라는 점, 그리고 기존 상장 물량이 4천만 주 정도 되는 상황에서 최근에 어느 정도 만기 전에 상환을 했음에도 1천만 주 정도가 현재가보다 낮은 가격에서 전환이 될 수 있는 오버행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 이석 측면에서도 우려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광무는 올해 이미 엔캠의 한국 공장과 미국 공장, 그리고 폴란드 공장까지 리튬염을 공급하는 계약을 여러 차례 공시를 했고, 제가 직접 다트 공시에서 확인한 바로는 보시는 표와 같이 2023년 최근까지 나온 내용을 포함했을 때 총 수주 규모가 무려 550억에 달합니다. 엔캠의 공장이 앞으로 더 늘어남에 따라서 엔캠으로 공급하게 되는 리튬염의 규모는 앞으로 더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엔캠이라는 전해액 시장의 탑티어 업체가 주요 고객사로 있고, 사실상 관계기업처럼 같이 손잡고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고객사가 확보되어 있는 리튬염 매출이 계속해서 찍힐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780억 수준의 매출에 영업이익을 24억 정도를 기록을 했고, 마진율은 3% 수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흑자 전환하는 데 성공을 했고, 앞으로 매출액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이익 규모도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리튬염은 전해액 제조 원가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회사에서 타겟하고 있는 광무의 리튬염 사업 부문 이익률은 적어도 6% 수준이라고 IR 때 언급한 바 있습니다. 잘 나오면 10%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올해 엔캠이 목표하고 있는 매출 1조 원을 달성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매출 원가가 40%면 4천억 원이 광무의 매출로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광무의 탑라인 성장은 상당히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해액 사업에 있어서 필수적인 첨가제 사업도 엔캠에 공급할 물량을 자체에 양산하기 위해서 공장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첨가제 사업은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제 상용화가 이뤄질지에 대한 의문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태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만, 추후에 이익 마진도 두 자릿수로 가기 위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최근에 급격하게 주가가 상승하면서 현재 2천억대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데, 조정이 나오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봐야 할 기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엔캠과 광무의 성장 동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앞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내용 업데이트를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